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린이날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MBC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교육문화시설로 사용하겠다며 민간이 사들인 진주의 한 폐교가 건설업체의 야적장으로 쓰이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하동군수 선거와 관련해 현직 국회의원이 면 당협위원장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전화로 종용한 사실이 확인돼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들여온 따오기 4마리가 야생 방사에 성공해 100마리를 넘어섰습니다. 올해도 생존율을 더 높인 40마리를 추가 방사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양주 할머니의 발인이 엄수되면서 이제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생존 피해자는 11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교육문화시설로 활용하겠다는 특약을 맺고 민간이 사들인 진주의 한 폐교가 건설자재 야적장으로 사용되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10년의 특약 기간은 오는 8월이면 끝나는데 특약 위반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으면 일반 부동산처럼 사고팔 수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10,000제곱미터의 땅에 중장비가 바쁘게 움직입니다. 택지 개발 현장 같은 이곳은 경남교육청이 2012년 민간에 매각한 옛 진주 등건초등학교, 즉 폐교입니다. 정모 씨는 작은 도서관을 비롯한 교육문화시설로 활용하겠다는 특약을 하고 폐교를 매입했지만 관련 시설은 아예 없습니다. 고쳐서 사용하겠다던 학교 건물은 교육청과 협의도 없이 철거했습니다. 특히 최근 2년 동안 폐교는 한 건설업체의 야적장으로 전락했습니다. 특약과는 딴판이었지만 교육청의 관리 감독은 부실했습니다. 재산 담당하는 공무원이 1인으로서 사실은 행정력이 그렇게 미치지 못하는 건 사실이고, 매입자는 자신의 건강 문제로 폐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특약대로 활용하겠다고 말합니다. 교육 문화시설에 응하는 행동이니까 치워주세요. 요구해서 다 치웠습니다. 식물체험장을 만들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폐교의 특약 기간은 10년, 오는 8월이면 끝납니다.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연어 부동산처럼 매매할 수 있습니다. 이 폐교의 공시지가는 10년 새 2.7배 상승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언을 안 하고 있으니까 무조건 우리는 계약 해지를 해야 된다. 이것을 주민들은 매입자와 자재를 야적했던 건설업체의 이명 계약 의혹도 제기합니다. 이 건설업자가 자기 땅이라고 수차례 걸쳐서 주장을 했고 또 간담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을 갖다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명 계약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진주교육지원청은 해당 폐교를 애초 약속대로 활용하지 않았다며 특약 기간 연장과 계약 해제 소송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국민의힘 하동군수 공창구와 관련해 현직 국회의원이 면 당협위원장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종용하는 전화를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을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에 당내 반발은 물론 지역에서도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경선 지역으로 발표한 하동군수 선거. 지난 2일 하영재 국회의원이 면 지역 당협위원장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종용하는 통화를 합니다. 이번에는 좀 유정훈으로 좀 힘을 모아가지고 하승철은 지금 선거법에 아웃됐고 또 윤상기 군수도 선거법이 중대 위반이 돼가지고 우리는 그 때에도요 보궐선거 들어가요. 사천 남해 하동 지역구의 현직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이 당내 경선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당내의 반발은 물론 지역에서의 파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윤상기 군수는 하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하승철 예비후보도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선거법으로 아웃됐다라고 명확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실이 아니거든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고발장을 접수한 하동경찰서는 조만간 고발인 조사 등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발생한 특정 정당의 불미스러운 일에 유권자들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사실은 선거가 지역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의제들이 구체화되는 공론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정치 패권만을 다투는 자리로 전락해서 벌어진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비민주적인 공천 관행이죠. 사천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러한 개파 공천이 아직도 난무하는 이유는 공천이 곧 당선이다라는 인식이 기재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후보자 선정 과정에 영향력 행사 등을 금지한 당헌이 있지만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경선 여론조사를 그대로 진행하고 있고 전화 통화와 관련해서 공관위 차원의 별도 논의는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국민의힘은 6일 지방선거 창원 의창구 보궐선거에 출마할 공천 신청자 8명에 대한 면접을 어제부터 실시하고 오는 9일이나 10일쯤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천 신청자는 김상규 전 조달청장, 김영선 전 한나라당 대표, 김종양 전 인터폴 총재, 김호열 전 경남도당 사무처장, 장동화 전 도의원, 장영기 주식회사 비츠로 대표,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차주목 전 경남도당 사무처장입니다. 국민의힘 의령군수 경선에 나선 김정권 전 국회의원이 예비후보를 사퇴하면서 오태환 현 군수와 서진식 전 도의원 2파전으로 좁혀졌습니다. 이들에 대한 여론조사는 오늘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진행하며 결과는 내일쯤 발표합니다. 국민의힘의 기초단체장 후보가 결정되지 않은 곳은 진주시장과 의령, 하동, 함양군수 4곳입니다. 어린이날 100주년인 오늘 야외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맑고 따뜻한 날씨 속에 공기질도 깨끗하겠는데요.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함이 느껴지면서 큰 일교차에는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기온 11도, 진주 7도 내외로 어제보다 조금 올랐고요. 낮에는 창원, 진주 24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아침 시간대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습니다. 진주 등 경남 서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안개가 짙게 끼어 있는데요. 특히 강이나 호수, 골짜기 주변에는 안개가 더 짙게 끼면서 교통안전에 특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위성영상 보시면 오늘도 하늘 표정 맑겠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의 대기가 점점 건조해지고 있어서 불씨 관리 항상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함안 7도, 밀양 9도 내외를 보이고요. 낮에는 밀양 27도, 양산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7도, 산청 8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26도, 합천 27도로 기온이 껑충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1.5m 안팎으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말인 모레 오전에는 일부 지역에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2008년 경남의 람사르 총회 개최를 계기로 중국에서 들여온 따오기 4마리가 야생 방사에 성공하면서 100마리를 넘어섰습니다. 올해도 40마리를 방사했는데 외래종인 논우렁이를 먹이로 인식하는 훈련까지 더해지면서 생존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문철진 기자입니다. 문이 열리자 하얀 깃털에 긴 부리를 가진 따오기들이 힘차게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지난 5개월 동안 먹이를 잡고 비행 연습을 하는 등 야생 적응 훈련을 마치고 40마리가 자연으로 돌아간 겁니다. 우포 따오기 자연 방사는 2019년 이후 벌써 5번째. 지난 가을까지 4번에 걸쳐 160마리가 방사됐고 그중 103마리가 살아남아 우포늪과 낙동강 일대에서 서식하고 있으며 몇몇은 강원도 영월과 전북 남원에서 관찰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3마리에 이어 올해도 4마리가 자연 부화로 태어나 2년 연속 자연 번식에도 성공했습니다. 복원 사업의 최종 목적은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 속에서 사람과 따오기의 조화로운 공존입니다. 복원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방사한 40마리는 암컷 22마리와 수컷 18마리입니다. 암컷에 부착한 위치 추적기가 번식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수컷에게만 위치 추적기를 부착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친환경 농업을 위해 중국에서 들여온 왕우렁이를 먹이로 인식시키는 훈련에도 성공해 야생 따오기의 생존율이 높아지고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종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왕우렁이 자체가 껍질이 단단하기 때문에 잘 섭취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먹이기까지 과정이 굉장히 힘든데요. 저희가 그걸 이번에 이제 처음 시도해가지고 창녕군은 야생으로 돌아간 따오기가 스스로 번식해 개체 수를 늘릴 때까지 인공 증식과 자연 방사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철준입니다. 지난 1일 별세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양주 할머니의 발인이 엄수됐습니다. 이제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생존 피해자는 11명으로 줄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정사진 속 고운 한복을 차려입은 김양주 할머니. 발인제가 엄수되기 직전까지 추모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추모객들은 할머니의 영정에 고결을 상징하는 꽃과 함께 마지막 인사를 차례차례 건넨 다음 영정사진과 위패 뒤로 고인의 마지막 길을 함께했습니다. 1924년 전북 진안에서 태어난 김양주 할머니는 어릴 적 경남 마산으로 이사한 뒤 1940년 16살의 나이로 일본 순사에게 만주로 끌려가 위안부로 고초를 겪었습니다. 귀국한 뒤엔 아픈 상처를 가슴에 품고 주변에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진짜 좋은 분이었죠. 자기 고생을 겪지가 고생을 많이 해난 게는 부산 사람들 다 일하고 잠도 재주고 이러겠다 했어요. 지병과 뇌경색으로 10년 가까이 투병 생활을 이어오다 지난 1일 밤 향년 98살로 별세했습니다. 경상남도는 고 김복득 할머니와 김양주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의 뜻을 기려 전국에서 최초로 공립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남도의 1차 연구 용역에서 설립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 2차 연구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지만 아직 예산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들은 자꾸 돌아가시는데 하루빨리 이제 좀 전수조사든 뭐 진상조사든 들어가고 자료조사도 하고. 김양주 할머니의 별세로 이제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생존 피해자는 11명으로 줄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대한민국 달의 경연대회가 오늘 오후 1시 하동군 야생차 문화축제 주 무대에서 열립니다. 2022 하만 생생문화제 생생축제가 오늘 오후 2시 함안군 함주공원에서 펼쳐집니다. 구미 시립무용단의 오즈의 마법사 공연이 오늘 오후 3시 거창문화센터에서 열립니다. 산청 황매산 농특산물 판매 장터가 오는 15일까지 산청군 차황면 황매산 일대에서 운영됩니다. 어린이날 100주년인 오늘 경남에서도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됩니다. 오늘 오전 10시 MBC 경남홀에서는 K-팝 커버댄스와 뮤지컬 애니, 갈라 콘서트 등으로 꾸려지는 제44회 경남 어린이 큰잔치가 펼쳐집니다. 국립김해박물관은 오늘 오전 10시와 오후 2시 마술 공연을 선보이며 밀양 아리랑 우주천문대는 날리기를 주제로 한 과학체험 행사를, 김해천문대는 사전 예약자를 대상으로 어린이 천체 관측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사천 바다 케이블카는 오늘 하루 36개월에서 만 12세 방문객에게 요금 5,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남지역대학 이전추진위원회는 좁고 오래된 방통대 경남지역대학을 옛 창원지법 진주지원터로 이전 신축하기 위해 올해 예산 103억여 원을 확보했지만 기획재정부가 법원터 사용을 승인하지 않아 사업 무산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면담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며 진주시장과 국회의원 등이 함께 나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상남도와 진주시, 진주교육지원청, 국토안전관리원 4개 기관이 진주에 짓기로 한 국토안전실증센터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들 기관은 건축물과 교량, 터널, 지하시설물의 안전성과 기술 성능을 시험 검증할 국토안전관리원 부설 국토안전실증센터를 2025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소설 토지의 작가 박경리 선생을 기리는 추모 문학제가 오늘 하동 박경리 문학관에서 펼쳐집니다.
문학제는 올해 나온 녹차를 올리는 헌달을 시작으로 추모시 낭송, 살풀이춤, 전국초등부, 최첨판댁, 한옥문학 100일장 등이 이어집니다. 한편 박경리 선생 14주기 추모제는 오늘 오전 11시 통영시 산양읍 박경리 묘소에서 진행됩니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발전 전략 마련에 나섰습니다. 발전 전략은 남해군 전역을 중부와 북부, 서부, 남부, 동부 5개의 권역으로 나눠 균형 발전을 꾀하는 한편 경제와 문화, 관광 등 산업별 정책 과제를 수립해 민간 자본과 신사업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차기 정부가 거가대교와 마창대교의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가 그제 경남도청에서 발표한 경남 7대 공약과 15대 정책 과제에 포함됐으며 거가대로는 고속국도 승격 및 국가 지원으로 재정도로의 수준으로 통행료를 내리고 마창대교는 사업 재구조화 및 국비 지원으로 통행료를 인하하는 방안으로 제시됐습니다. 부울경 철근 콘크리트 하드급 업체 24개로 꾸려진 부울경 철콘연합회가 원자재 가격 폭등에 따른 공사비 인상 요구에 원청업체에서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며 내일부터 모든 공사 현장의 공사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 소속 부산, 양산, 김해, 진해 지역 레미콘 노동자들도 올해 노사 간 임금단체 협상이 결렬돼 오는 9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양산시의회가 물금역 KTX 정차를 위한 시설 개선 사업 설계비 4억 원을 포함한 추경안과 시설 개량 사업 위수탁 협약서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국가철도공단이 시설 개량 공사를 위한 위수탁 협약안 협의를 시작한 지난달 13일 양산시에 공식 통보를 한 데 이은 후속 조치로 이뤄졌습니다. 경남의 지난해 곤충 산업 규모가 3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남도의 2021 곤충 산업 실태 조사에 따르면 도내 곤충 산업 판매 규모는 37억 원으로 식용곤충이 58% 다수를 차지했고 종류로 보면 동해 등해가 42억 마리 89%로 가장 많았습니다. 김해시가 개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와 비대면 원격 진료의 근거가 될 전자약과 디지털 치료제 기술 실용화를 위한 기반 구축 사업을 벌입니다. 경남 테크노파크가 주관하고 김해의생명 산업진흥원과 한국전기연구원이 참여하는 이번 사업은 2025년까지 80억 원을 투입해 전자약과 디지털 치료제 기술 실용화를 위한 장비와 인력, 지원 기반 등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여행자와 현지인이 추천한 최고의 바다 해변 여행지는 거제시와 남해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한 포럼에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으로 여행자와 현지인들이 국내 최고 바다 해변 여행지로 가장 많이 추천한 지자체는 각각 83%를 받은 거제시와 남해군으로 조사됐습니다. 하동 야생차 문화축제가 어제부터 시작해 오는 8일까지 차시배지인 하동군 화계면과 악양면에서 펼쳐집니다. 코로나19 여파로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리는 야생차 축제는 올해 차 품평회와 달의 경연대회, 체험 판매 행사 등 모두 44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귀뚜라미 그룹이 고성군과 협약을 맺고 오는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5천만 원씩 모두 5억 원의 장학금을 고성군 학생들에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귀뚜라미 그룹은 지난 37년간 장학 사업을 통해 모두 5만여 명의 학생에게 285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해왔습니다. 로번랜드 제7대 원장에 권택률 현 원장이 선임됐습니다. 권 원장은 지난 2년간 제6대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실시 협약 해지 소송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입장객 유치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연임됐으며 임기는 앞으로 2년입니다.
국립진주박물관이 전시하던 진주성 모형이 어제부터 진주시청 2층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보물 1,600호인 진주성도를 참고해 복원하고 수리한 이 모형은 진주성 내성과 외성, 진주객사, 목가나, 남강 디별이 등 19세기 진주성과 진주전경을 자세히 담고 있습니다. 배구 선수 출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안은주 씨가 투병 12년 끝에 숨을 거뒀습니다. 밀양에서 배구 코치와 심판으로 활동했던 안 씨는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사용한 이후에 2015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폐 이식을 받는 등 12년간 투병해 오다 그제 새벽 0시 40분쯤 숨졌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접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7,700여 명 가운데 안 씨는 1,774번째 사망자입니다.